깜빵 갈래요? 예, 깜빵 갈래. 자, 여러분들 오늘 이런 소식 들었죠? 예, 북한 김정은이 또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평안남도에서 동해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뭐 사정거리는 한 353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오늘 쐈을까? 오늘 문재인 양산 모친 강한옥 씨 발인이죠. 예, 장례일인데 북한의 김정은이가 10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불꽃놀이를 하고 기분 좋게 하려고 미사일을 쐈을까? 그렇다면 북한의 김정은이는 굉장히 감상적이죠. 로맨틱한 거죠. 예. 아니면은 무슨 하여간 그렇습니다. 감상적으로 로맨틱해서 쐈다. 두 번째, 문재인의 양산 엄마가 장례일에 슬퍼서 조의하기 위해서 조포탄을 쏜 거다. 고인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세 번째 이유, 문재인이 불효자라서 문재인 엿먹이려고 미사일을 쏜 거다. 이렇게 추측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문재인이 불효자면은 얼마나 불효자일까? 정말 문재인이 불효자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근데 이 미사일 발사한 거 가지고 청와대에 있는 국가안보회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려의 목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이가 오늘 쏜 미사일에 대해서는 문재인이도 기분 나빠하고 청와대에 있는 애들도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주사파 좌파들이 다 기분 나빠한대.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은 문재인에게 너 엿먹어 하고 미사일을 쏜 거죠. 그러니까 불효자라서 얼마나 불효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불효자라서 쐈는지 김정은이가 제대로 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네요. 어저께 밤에 얘기했나 봐요. 오늘 아침 종이신문에 왔으니까. 자, 문재인이 뭐라고 했냐면 41년 전 1978년에 문재인 아버지 문용형이 세상을 떠난 뒤 자식들만 바라보며 강한옥 씨가 살았는데 문재인이 때때로 기쁨과 영광을 드렸을지 몰라도 문재인 본인이 불효가 훨씬 많았다고 회고했다. 예. 문재인이 본인이 불효를 훨씬 많이 저질렀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 무슨 바늘도둑이 커서 소도둑 된다고 어려서부터 그 양산 모친에게 아주 못된 짓을 지금 많이 한 거예요. 훨씬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 집안에서만 어렸을 때 그랬는데 이게 커가지고는 대한민국 국가에 엄청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거야. 옛날에 자기 엄마에게 불효를 많이 저지른 것처럼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다고, 어려서부터 자기 엄마에게 불효를 이렇게 많이 저질렀으니까 대한민국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겠죠. 자, 그런데 문재인이 그럼 어떤 불효를 저질렀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엄마가 부산 영도, 부산시
영도구 남항동, 여기 남항동의 남항초등학교를 문재인이 졸업을 했죠. 이 남항동 절영로 94에 있는 남항 화랑 맨션 B동, 지금 앞에 보이는 거는 A동이고요. B동은 요 뒤쪽에 들어가 있는 모양이에요. 자, 그 B동에 강한옥 씨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이 아파트는 5층짜리 아파트고 수십 년 오래된 아파트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랍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강한옥 씨가 1층에 살고 있다면은 그 나이가 연로한 분이 뭐 1층이니까 힘들지 않았겠지만 만약에 5층에 살았었다 그러면 나이 80, 90 먹은 노모가 계단을 걸어서 5층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수십 년 동안.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노모가. 자, 이런 집에서 노모가 끝까지 살았다는 거야.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그런데 문재인은 어떻게 살았냐? 경상남도 양산시 매국동 30번지, 28번지에서 34번지까지 이러한 집에서 문재인이가 살았어요. 잔디밭도 있고 뒷산도 있고 굉장히 집도 예쁜데 집 뭐 방도 뭐 8개인가 막 이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오늘 돌아가신 그 강한옥 씨가 양산 쪽에서 어려서 자랐을 거다 그러잖아요. 사투리가 양산 사투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렸을 때 고향 양산에 자기 아들이 방 뭐 7개인지 8개인지 그 넓은 뭐 천평이라 그러죠. 이거 천평. 이런 데서 살면서 본인은 이렇게 좋은 데 살면서 자기 엄마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수십 년 된 낡은 아파트에서 살게 했다? 아, 이거 불효죠, 불효. 이거. 방도 남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진짜 엄마가 아니어서 그랬을까? 진짜 엄마가 아니래서 모시고 살고 싶지 않아서 그랬을까? 자, 거기다가 또 이렇게 텃밭도 있어. 문재인이 이렇게 텃밭에다가 상추 심어서 뭐 이렇게 먹어. 그러면은 문재인 엄마 오늘 돌아가신 분 그분이 이런 데 있으면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넓은 텃밭에서 이렇게 살면은 행복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땅도 넓고 방도 많은 그런 집에 안 모시고 지금 이 영도 아파트 여기는 텃밭도 없죠. 엘리베이터도 없는 데서 여기서 왜 그렇게 살게 했을까? 이 노인네가. 그리고 이 노인네가 바깥 출입을 안 했답니다. 그리고 외부 사람이랑 대화를 안 했대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예? 불효 맞죠?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자, 또 이런 거 있죠. 자, 김정숙은 막 양로원 같은 데 가서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웃으면서 막 이렇게 사랑을 나눠주잖아요. 천사같이 마치 천사인 것처럼 이렇게 천사인 것처럼 하면서 자기는 아까 그 양산에 그 집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문재인의 호화저택 항공사진. 여기가 본체고 본체인데 이게 방이 이게 한 6, 7개 있죠. 7개. 별채에도 방이 한 2개 있을 거고 사랑채에도 방이 있을 거고 방이 여기 다 합치면 한 10개 있지 않겠어요? 그럼 방이 이렇게 10채씩 있는데 문재인 방 하나 쓰고 김정숙 하나 쓰고 방 남잖아요. 여기에 노모 데려다 사면 노모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아들이랑 살고
또 이런 별채 같은데 노모를 모시면 건물이 다르니까 괜찮잖아요. 노인들 뭐 저거 하는 것보다. 그리고 자기 엄마가 연세가 들었으니까 혹시 어디 아픈지 아닌지 그거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왜 안 돌봤을까? 자기 친엄마인데. 자기가 이렇게 잘 나간, 보통 그렇잖아요. 자식이 잘 나가면은, 자식이 지금 강한옥 씨가 5명이 있다고 하죠. 문재인 포함해서. 그러면 그 중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문재인이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면은, 보통 착한 사람들은 엄마를 모시고 살죠. 여기서. 엄마를 모시고. 방도 많은데, 뭐 아파트 한 30평짜리 이런데 그런데 같이 살면은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할 수 있어. 같이 안 살아도. 근데 이거 뭐야? 집이 몇 채입니까?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집이 네 채나 돼. 문재인이 식구 몇 명 있어? 없잖아요. 아들 둘, 아들 하나, 딸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왜 이런 집에 엄마를 안 모셨을까? 엘리베이터도 없는 아파트에 걸어서 오르락 내리락하게 만들었을까? 아픈지 안 아픈지 확인도 안 되게 왜 그렇게 살았을까? 정말 이 사람은 그럼 이런 집에서 살면서 김정숙이는 자기 시엄마를 자기네 집에다 데려다 놓고 이렇게 양로원의 노인들한테 극진하게 사랑을 퍼붓는 것처럼 자기 시어머니한테 왜 사랑을 안 퍼부었을까? 왜? 양산에 나오는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이 너무 혼자만 먹고 싶어서? 자, 문재인의 사랑채. 예, 사랑채 보세요. 사랑채도 방이 한 2개 되는 것 같죠. 사랑채 옆으로 개울물이 흘러요. 아, 얼마나 이런 데 살았으면은 그 노모가 행복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사랑채를 놔두고도. 자, 자기네 집에서도 함께 잘 살지 못하죠. 문재인이 맨날 말만 하면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좋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엄마하고 함께 잘 살지 못했어, 문재인이. 자기는 지 혼자만 잘 살았어. 양산에 있는 집 보세요. 얼마나 좋게 생겼는지. 이렇게 좋게 생긴 집. 자기 혼자서만 잘 살았어. 엄마하고도 함께 잘 살 수 없어? 나 혼자만 잘 살 거야? 이런 거죠. 엄마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수십 년 된 아파트에서 살아. 나는 그냥 이렇게 좋은 데서 살 거야. 네, 그런 거죠. 양산집이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햇살 잘 들고, 예.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데 강한옥 씨가 살았다면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이는 이런 데서 지 혼자 잘 사는데 엄마는 이런 아파트에서 5층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없는 데서 살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말로 그래도 행복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니는 좋은 데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렇게 사는데 내가 속 많이 상했었다. 그런데 그래도 나 행복했어. 뭐 그런 뜻 아니었을까요? 문재인은 왜 자기 엄마를 이렇게 했을까요? 진짜 문재인 말대로 북한에서 흥남철수 때 그 힘들게 피난을 와서 어려서 자기를 고생고생해서 그렇게 키워준 진짜 부모라면 어떻게 이런 데서 살게 했을까?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이라면 형제, 자식의 살붙이는 그렇게 살면서
좋아하잖아요. 외롭잖아요. 예. 외로울 거 아닙니까? 이북에서 내려왔으니까. 친척도 없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엄마를 아파트에 저렇게 살게 한다? 어? 이북에서 내려온 엄마라면은 정말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안 한 거죠. 엄마가 이런 아파트 살아도 안 외로울 거야. 뭐 부산에 친척들이 많으니까 안 외로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파트에 내비둔 거겠죠. 김정숙하고 문재인은 자기들만 잘 살았어. 맨날 국민들한테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다 헛소리고 거짓말이다. 자기 엄마도 같이 함께 잘 살지 못했잖아. 지 혼자만 잘 살았잖아. 왜 같이 못 살았을까? 왜 문재인은 경상남도 양산 방면 사투리를 쓰는 모친 강한옥과 왜 양산의 그 대저택에 같이 못 살았을까? 자기 딸 문다혜하고 사위 서창호도 살게 했었어요. 자기 아들 문준용하고 며느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로 봤을 때 뭐를 알 수 있냐면은 문재인이가 이 집에, 이 양산집에 살게 하는 사람은 자기 핏줄만 살게 했던 거 아니냐. 자기 피를 이어받은 사람만 이 양산 대저택에 살게 한 거야. 그래서 자기 딸도 자기 핏줄이니까 이 집에 살게 했다가 태국으로 갔고 자기 아들도 핏줄이니까 이 집에 살게 한 거야. 그러면 강한옥 씨랑 같이 안 사는 거는 강한옥 씨가 핏줄이 아니어서 그랬던 건 아닐까라고 또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옥 씨는 핏줄이 아니었던 거야. 피가 안 섞인 거야. 피가 아예 안 섞인 거야. 안 섞인. 뻐꾸기 알을 둥지에 품고 부화를 시켜준 거야. 강한옥 씨는 거위인데 강한옥 씨는 거위야. 거위인데 뻐꾸기 알을 하나 키워준 거야. 전혀 피가 안 섞였기 때문에 문재인은 자기 집에 데리고 들어오지 않은 거다.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엄마가 아까 영도 아파트에 살 때 그 막내 문재실하고 같이 살았는데 그 문재실도 문재인하고 피가 안 섞인 게 아닌가. 왜? 이 집에 들어와서 함께 안 살았기 때문에 문재인에게는 원칙이 있는데 자기 이 집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은 자기와 피가 섞인 사람만 들어와야 된다라는 어떤 본능적인 원칙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어쨌든 문재인은 왜 이렇게 좋은 집에 자기 엄마라고 하는 강한옥 씨를 데리고 안 살았을까?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이렇게 집들이 좋고 자연 환경이 좋은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데서 사는 거 좋아합니다. 아파트보다는 말이죠. 왜 그랬을까? 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문재인이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기 엄마가 거제도에서 계란을 이고 그리고 어린 문재인이를 업고 거제도에서 부산까지 계란을 팔러 갔다 왔다. 그래서 그 돈으로 돈이 좀 모여서 부산 영도 남항동으로 이사를 가서 남항초등학교에 문재인을 입학시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성이 박 선생님이 댓글을 달았어요. 나는 부산 출신이고요. 당시 거제도에서, 그러니까 당시니까 1950년대 문재인이 어렸을 때 말이죠. 문재인 엄마가 계란 장사했을 그 당시 거제도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은 버스와 배를 타고 가야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제도에서 계란을 떼서 문재인을 얻고 배를 타고 버스를 타고 하루에 왕복할 수 있습니까? 시간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부산 거제동, 부산의 거제동이 있죠. 지금 부산시청 그 자리에 있는데, 부산의 거제동에서 계란을 떼서 영도에 가서 팔았다는 게 말이 됩니다. 그러면 문재인은 거제도에서 사는 것은 거짓이고, 지금 현재 부산시청 자리, 거제동에서 사는 게 맞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제동에서 사는 게 맞으면 부산시청 자리에 옛날에 포로 수용소가 있으니까 양산의 강한옥 씨하고 포로 수용소 그 거제동 거기는 거리가 가까워서 서로 눈이 맞을 수 있었다라는 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거예요. 거제도에 있는 문재인의 생가는 정말 문재인의 생가이겠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거짓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문재인이 나중에 말을 맞추기 위해 허름한 집을 구입하여 자기 생가라고 포장한 것이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그 거제도에 있는 생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문재인 생가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낡은 집이죠. 이런 집은 뭐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지만은 옛날에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무지 더운 그런 집이죠. 겨울에 그 그릇에 물 떠놓고 잠자고 나면은 한밤중에 그 물이 얼어 있는 그런 집이죠. 그리고 연탄을 옛날에 뗐으니까 연탄을 떼면 연탄가스가 잘 스며들어서 연탄 해롱해롱되고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집입니다. 자, 또 다른 것은 문재인이 함흥 출신이다라는 댓글인데요. 전에 어떤 글에서 문재인이 본인이 직접 함흥서 어릴 적 살던 그 시절이 제일 좋았다라고 쓴 것을 봤는데 이분은 봤대요. 함흥에 어릴 적 살았다고 한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맞으면은 문재인은 부산 사투리를 안 쓰는 걸로 봐서 함흥에서 어릴 적 내려왔다가 되는 거죠. 1958년에 내려온 게 되죠. 그러고 보니 거제에서 태어나 부산으로 이사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